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타가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죠. 네, 산타가 아주 너무 급하게 빠르게 자기 체력에 비해서 빠르게 달려오다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 미국 시장도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네요. 일단은 이번 주말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CPI, 이거 이외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가운데 미국 시장도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오른 종목과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쿨링 다운하는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도 하락하고 고용지표도 살짝 빠지면서 정말 주식하기 좋은 골디락스의 모습인데 너무 선반영이 앞부분에 강하게 된 결과가 이런 악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뭐 개별 종목 장세죠. 빠른 순환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잡주들이 또 시장에서 팍팍 튀어 올라오는데 형제 지분권 싸움을 하는 몇몇 종목, 어제 그제까지 STO 가다가 또 STO가 또 쓰러져 있는 모습. STO는 오늘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달릴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2차전지, 이 종목들은 또 조정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오늘 또 기술적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의 관심사 이외에는 특별히 할 것은 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평온할 때 뭔가 새롭게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준비를 하는 거죠. 자본시장은 늘 우리가 편히 쉬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문 보고 자료 보고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변화를 찾아서 그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저는 요즘 그 시간이 날 때마다 미국의 사이버트럭, 우리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을 미국 유튜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관심을 갖는지 봤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사이버트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될 것 같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사이버트럭이 상당히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이제 회사들도 이제 트럭을 이제 발매를 해야 되는데,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다음에 내년 CES, 1월 초에 하는 CES는 대체 뭐로 시장을 또 끌고 갈 것인가? 아직까지 CES 공식 홈페이지를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발표된 건 없는데 1월 9일인데 곧 있으면 뭔가 내용이 담겨지고 우리나라 애널과 신문들이 방송에 나올 것 같은데, 자율주행은 확실한 것 같다. 자율주행. 그래서 우리 카페 친구분들 제가 자율주행 아주 강조하는데, 이런 쪽으로 뭔가 새롭게 보고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종목들, 미국 종목들 좀 찾아보고 이게 한국 종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이런 의미 있는 공부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금일 시장 종목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미국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0월 구인 건수가 87만 3천 건, 2년 7개월 내 최저치를 달성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시장 핵심인데, 이 졸투 보고서라는데, 이 졸투 보고서는 뭐의 약자이냐?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의 약자이다. 누가 발표하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그러한 지수이다. 미국 전체 채용 공고 건수, 공고수, 근로자 이직수, 그리고 이직률 등 노동시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집계해서 발표를 한다. 그래서 미국 10월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1.3개로 하락을 했죠. 2021년 8월 이후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1.3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투 내용을 보면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7만 건으로 61만 7천 건 감소를 했다. 전월 비해서 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구인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노용 증시 시장 전망치 940만 건에도 크게 미달한 870만 건이었다는 거죠. 다음에 오늘 이제 공급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했는데, 11월 비제조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는 52.7을 기록해 확장세를 유지했다. 전월치 51.8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네. 누적 정만치 52.4도 웃돌았다. 서비스 PMI 지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 구매자 관리수는 50.8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앞서 발표한 예비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전월 50.6도 살짝 웃돌았다. 이렇게 오늘 중요한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표가 된 그런 하루입니다. ISM 제조업수와 PMI 구매자 관리지수가 확정치도 나오고 새로운 지수도 발표되고, 그러나 이런 지표들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전형적인 골디락스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구인 그 실업률 관련돼서는 살짝 내려오고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ISM 서비스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은 또 살짝 올라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차하면서 미국 증시는 쉬어가고 있을 뿐이지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장중 44,000달러를 돌파했다. 금리 동결에 시장이 배팅하고 있다. 뭐 이제는 뉴스도 아니죠. 네, 비트코인. 그래 장중에 44,0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43,538달러. 살짝 최고점에서 내려온 모습인데 연말까지 비트코인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최고의 위너는 비트코인이다. 미 국채 10년물이 4.2%를 붕괴했다. 매년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간다. 4.2%를 붕괴했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네, 제가 장 끝나기 20분 전에 본 건데 2년짜리가 4.581, 네, 7.7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1, 맞습니다. 10년짜리가 4.2가 붕괴가 됐습니다. 네, 11bp나 하락하면 4.180, 굉장히 중요한 수치다. 미국 10년짜리가 4.2가 붕괴가 되면서 4.18까지 빠진 상황은 확실히 맞습니다. 20년짜리는 13bp, 30년은 12.9bp나 하락을 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래도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선반영이 그동안 강하게 나타났다. 이거 위에는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앞에서 말한 11월 ISM 서비스 PMI 지수가 52.7을 기록하며 예상을 못던 모습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절투보고서 이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을 해버렸다. 여러분들이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이 글로벌 신용등급을 가지고 공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본조달할 때 비용이 일단 올라가면서 중국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비용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흔들흔들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무기 이외에 군사력에 가장 좋은 게 신용등급, 세계의 글로벌 신용등급을 미국이 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무기인데 무디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는데 또 뻔하죠. 부채 문제, 내년에 경제 전망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 공격을 하면 또 중국에서는 반격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너희 말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국 신용등급에 대해서 무디스가 일단 선빵을 먼저 날렸습니다. 이게 이제 16년부터 23년까지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던 그러한 역사가 나오는데 무디스는 A1으로 아직도 안정적이죠. 중국이 안정적에서 등급을 강등시키지 않고 그 안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는 거죠. S&P 500은 AA-A 플러스로 2017년에 바꿨고 무디스도 AA3에서 A1으로 2017년에 바꾼 거죠. 이 바꾼 것에서 그 안에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P 500은 여전히 2016년은 AA-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 역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A+에서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대규모 감원을 예고했다. 비용을 최대 10억 달러까지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네, 항상 미국의 금융권이 먼저 감원을 시작하죠. 대규모 감원. 메타와 아이벤 등 50개사가 AI 동맹을 맺었다. 오픈소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 FTC에서 우리 같은 공정위와 같은 거죠. 600억 달러 규모의 엑슨모빌 M&A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핫했던 금 가격 한번 봅시다. 오늘은 0.25% 하락해서 2037달러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0.29% 상승하며 달러 강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3.95 이러다가 다시 104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겠네요. 아니 금리도 낮이고 계속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 달러가 지속적으로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이유를 좀 모를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해부작거리고 안 좋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 번 금리를 마지막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연말이 되니까 미국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내년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도 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이야기해드렸죠. WTI는 0.82% 하락하면 72.44달러. 네, 이러다 6자 보이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늘 골치를 아팠던 CPI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YY로 운 좋으면 2.9까지도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12월 내년 1월 초에 발표될 12월 CPI는 YY 기준으로 2%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테슬라는 2.46% 상승하며 239달러 살짝 돌아섰네요. 엔비디아도 하락을 지속하다 1.85달러, 463달러, 450달러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죠. 네, 엔비디아, 테슬라는 한계선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230달러, 220달러는 매수 영역, 엔비디아는 450달러 이하면 또 매수 영역. 애플도 1.97% 상승, 일라인딜도 0.42, TSMC는 마이너스 0.3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75. 여전히 오늘도 반도체들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살짝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연말에 반도체제들을 좀 죽여놓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앞에서 이야기해드렸죠.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게 최근에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나스닥보다도 더 퍼포먼스가 좋다, 실적이 좋은데 이것이 던져주는 함의는 뭘까? 미국에서 러셀 2000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최근 것만 보면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셀 2000이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오죠. 네, 중소형주로 되어 있는 러셀 2000개 지수 종목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S&P 500은 연고점 경신 이후 빅테크 중심으로 하락을 했죠. 매그니피션트 7 모두 1% 이상 일간 하락률을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그제 이제 주도를 한 거죠. 오늘도 살짝 하락을 했는데 11월 20일 이후 그동안 상승 축세를 이끌던 주도주들이 숨고리가 나타난 가운데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락하고 금리 하락에 대한 상승 반응은 옅어지고 있다. 그렇죠? 네. 11월 말 전후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장 색깔 변화가 지속 중이다. 시장 색깔 변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단어죠. 업종별로는 기술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이어 그제도 산업재는 아웃퍼폼을 했다. 전일 대비 0.2% 상승을 하고 그러한 IT나 이런 것,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하락을 하고 산업재는 아웃퍼폼을 했다. 상대적으로 금융도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산업재와 금융이 상당히 의외로 잘 반격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보다 유럽 하락 압력이 제한적이다. 스탁스 50은 약보합을 나타냈고 시크랄 업종 비중이 높은 독일 닥스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 최근의 모습인데 우리의 관심은 미국 러셀 2000의 모습인 거죠. 네. 최근 미국 증시의 특징 중 하나는 중소형주의 반등이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왜 반등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함의는 뭔가? 러셀 2000 지수는 어제 전일 대비 1% 상승하며 0.6% 하락했던 S&P와 차별을 이루었다. 12월 1일에도 전일 대비 3%나 상승을 했다. 전전일 대비겠죠? 네. 러셀 2000은 S&P 500 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최근 역사상 가장 저점을 기록한 이후 1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즉 S&P 500의 시총과 그럼 러셀 2000의 시총을 비교했더니 과거에는 이게 이제 S&P 500이고 이 옅은 하늘색의 러셀인데 지난해 러셀의 시가 S&P 5 이게 강한 게 이제 S&P 500 대비 러셀의 시총 비중이고 이 하늘색이 이제 S&P 500의 지수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러셀의 시총 비중이 더 커지는 모습이 최근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네. S&P 500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러셀 비중, 네. S&P 500 대비 러셀 2000의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게 플러스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의 반등은 금리 수준 부담에 따라서 실적 우려가 남아 있어서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죠. 이런 단기적인 키 맞추기 과정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12월 한 달 이 짧은 기간이지만 색깔의 변화, 즉 기술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러셀 20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게 그래서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한번 적용해서 비슷하게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짙은 파란색이 S&P 500 대비 러셀 2000의 시가총액 비중인데 거의 10% 정도와 가장 높게 정도였는데 지금은 6.5%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S&P 500의 약 이제 7% 근처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러셀 2000 시총 비중의 변화가 좀 생겼다는 거죠. 네. 평균 한 8배 정도, 8%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3년 4분기 올 여름 이후부터는 쭉 러셀 2000이 빠지고 S&P 500만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러셀 2000의 시총이 S&P 500의 7%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는 반등하는 단기 상승에 있었다. 러셀 2000이 주로 산업지하고 작은 금융주로 주로 많이 돼 있는데 이러한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러셀 2000과 나스닥을 S&P를 비교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매일 하루하루씩 제가 좋게 보는 추천 종목을 넣어주기로 했는데 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이 없는 날은 또 넘어가야죠. 괜히 없는 날 추천했다가 박살나는 것보다는 한국 타이어 종목 하나 괜찮은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형제간에 이제 지분 싸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추천을 뺐습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는 금리 하락, 고용지표 하락 등 다양한 긍정적 요인이 나타났으나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았다. 이는 선반영이 너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며 시장은 그동안 급하게 달려온 관계로 지치고 쉬어가는 모습이 여실히 나타났다. 이렇게 지쳐서 쉬고 있는 산타를 이렇게 세울 비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비책이 지금 시장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이번 주말 발표될 고용지표, 다음 주에 발표될 11월 CPI 등이 그나마 뭔가 산타를 달리게 할 요인이지만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어서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현 상황으로는 며칠간 정중동 온갖 잡주와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심지어는 잘 달리던 STO도 어제 좀 쉬어가는데 오늘은 좀 다시 달릴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역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조용한 시기에는 꾸준히 이러한 역동성이 뭐가 있을까? 계속 종목 보고 자료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한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또 새로운 변화의 종목이 확 자기 곁을 지나갈 때 확 집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미리 공부를 해둬서 자기의 투자 감각을 지속적으로 날카롭게 유지하는 게 고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한국 시장은 잡주와 쏠림과 예상치 못한 섹터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별하여 정중동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천을 한다. 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년 CES 24에서 뭘 주제로 다룰 것인가. 저희는 이제 지금 자율주행을 다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연구를 해보면서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HBM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은 찌글찌글 뭐 옆으로 뭐랄까 살짝 하락하면서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 2차 전지는 살짝 또 올라올 가능성, 테슬라가 오늘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로봇주는 어제 잘 빠지지는 않았는데 또 막판에 윗꼬리 달고 다 내려와 버린 관계에서 이 로봇주도 살짝 빠질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지는 마십시오. 아직까지 살 때는 안 같아요. 12월 20일 이후에 사시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자율주행도 많이 빠지죠. 아직까지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양도세를 어떻게 할지 아직 전략도 아직 안 나온 거죠. 좀 기다려 보시고 좀 시장을 관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얻어 맞아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선반영이 돼서 주가 가격 조정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시기를 조율하고 가격을 지키면서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놀러 오십시오. 네, 놀러 오셔서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입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뭐 주절주절 할 말도 없고 뭐 주절주절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카페에서는 장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고민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다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많은 고민과 카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